신장관내과 진은성 교수입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 고르지 않은 모든 질환을 다 총칭해서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맥 안에는 매우 경미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가벼운 부정맥부터 생기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위험한 부정맥까지 아주 다양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급사를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에 심방세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의 윗집에 해당하는 심방, 여기에서 부정맥이 생겼다고 해서 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심방 한 번, 심실 한 번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방, 심실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씩 뛰지 않고 심방 안에서 전기가 불꽃놀이를 하듯이 막 팍팍 튀어서 파르르르 이렇게 떨게 되는 것이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이 원래 딱 짜주면서 피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짜주지 못하고 떨기만 하면 안에 피가 고이게 되거든요. 피가 고이면 굳어서 혈전,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에 혈전이 생겼다가 이것이 우연히 뚝 떨어져서 날아가게 되면 심실을 타고 대동맥으로 올라가는데, 대동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지가 머리로 올라가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서 뇌에 있는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경색증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더 많아지게 된 이유는 심방세동은 고령에서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첫 번째로는 이거는 심장 내에서 원래 맥을 만들어주는 동결절이라는 거기에서만 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곳 말고 다른 곳에서 전기가 팍팍팍 스파크 일어나듯이 막 튀는 거예요. 이거는 좌심방과 폐정맥의 연결 부위에서 잘 생기는데 이 부분은 서로 조직학적으로 다른 조직들이 만나는 부위여서 전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것들은 많이 있어요. 고혈압, 음주, 비만, 그리고 심한 코골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심해져서 수면 무호흡이 되었을 때 이것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담배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심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실 때에도, 또 당뇨와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부정맥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심전도는 부정맥 질환을 진단하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 그게 다입니다. 심전도로 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에 있는 심전도 기능이 바로 그 심전도예요. 지금은 스마트워치에 찍힌 심전도도 저희가 의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 증상이 있어요, 또는 맥박이 빨라요, 그런 것으로 부정맥을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프로 그려져야지만 그것을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심전도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찍으면 판독이 나오잖아요. 동리듬, 심방세동, 판독 불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진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 정확도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상 판독으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확인을 하셔서 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매우 다양합니다. 질환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심방세동을 예로 든다면 기본적으로는 심방세동이 처음 진단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양상의 발작성 심방세동인지, 또는
계속 지속되는 그런 지속성 또는 영구적인 심방세동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를 보고 치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가장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작성 심방세동,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심방세동인데요. 이것은 진단되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은 꼭 시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써도 이 심방세동이 너무 힘이 세져서 자꾸자꾸 튀어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지져서 없애는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질환의 기전 자체와 시술적 방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이 전기가 마구 튀어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기가 튀어나오는 것이 어느 한 지점에서 거기에서만 퐁퐁퐁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만 싹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로는 폐정맥 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위를 넓게 시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90% 정도 환자에서는 폐정맥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0% 정도에서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주 여러 부위에서 나올 수가 있고 저희가 심장을 전체를 다 지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재발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속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약으로 조절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재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맥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부정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의 일종이에요.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악화시키는 데에만 작용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걱정을 하지 마시라. 단지 두근거림 증상이 있으면 얼른 심전도를 찍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숨찬 증상으로 오시게 되셨고요. 이분이야말로 심방세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서 심실이 너무 빨리 뛰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윗집인 심방이 너무 빨리 뛰게 되니까 아랫집도 덩달아서 막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실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심부전이 생겨서 심실이 펌프질을 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심장도 많이 커져 있었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폐에 물도 차 있었고 숨이 많이 차졌어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맥박수를 떨어뜨려주고 심부전 자체에 대한 치료도 하고요. 심장을 도와주는 약을 써서 물도 빼고 심장 도와주는 약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자체를 정상 맥박으로 되돌려 놓는 약물 치료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정상 맥으로 돌아오고 심장 기능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방세동에 대한 부정맥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심장에서 맥을 만들어주는 것이 동결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정맥 약제는 빠른 부정맥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 약을 쓰면 이 동결절의 기능을 좀 나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결절이 조금 약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 약을 썼더니 심장이 너무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잘 뛰다 말고 몇 초씩 가만히 서서 안 뛰어요. 심방세동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술적인 치료로 심방세동을 완치를 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심장을 잘 알고 심장에 관련된 것들을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요. 이 환자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므로 인해서 환자분들을 더 잘 낫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시술적인 치료로도 굉장히 넓은 범위의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